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자, 오늘은 장중에 방송을 좀 켰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혼조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지금의 이 지루한 장은 어떻게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반보 후퇴의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오히려 다음을 준비하는 기회로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6%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워요. 마이너스 0.52%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간의 어떤 혼조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좀 약세의 흐름들, 물론 지표상 기술적인 분석의 자리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의 혼조세 흐름을 그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장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탈플라스틱이라든지 지주사, 은행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일단 탈플라스틱 같은 경우 뭐 CTK라든지 뭐 삼육물산, 에코플라스틱, 뭐 세린 BNG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손해보험 쪽에서도 삼성화재, 뭐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도 뭐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왜 올라가겠어요? 지금 지주사라든지 뭐 생명보험 이런 쪽은 결국 정부 정책의 드라이빙이 걸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뭐겠습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와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물론 오늘 좀 변동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11만 9천 달러 돌파를 했죠.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보면 제가 오늘 출근길 주식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번 주가 이 가상화폐 관련돼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 7월 14일부터 7월 18일 금요일까지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 크립토 위크라고 해가지고 어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정책, 뭐 기술, 시장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발표되는 특정 기간을 뜻한다라고 해요. 이 딱 크립토 위크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뭐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규제 관할 명확화 그리고 CBDC 발행 금지 법안에 대해서 이 주요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을 집중 논의 및 표결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하원에서요. 상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통과를 했어요. 이제 하원에서 이제 표결하고 논의를 할 예정이고 만약에 이제 상원처럼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원 통과 이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는 이 암호화폐라든지 가상화폐에 상당히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 서명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섹터와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몇몇 종목들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뭐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최근에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뭐 지주, 금융, 조선, 강산, 원전 이런 쪽들이 좀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조선 조금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맞나요? 물론 일부 종목에서는 보합권,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섹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방산도 마찬가지. LIG 넥스원은 오늘 좀 괜찮지만 뭐 풍산이라든지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세트랙아이 뭐 이런 종목들, 한국항공 우주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전은 어때요? 오르비텍도 마찬가지고 우진엔텍, 한전기술, G2파워,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도 이렇게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런 거죠. 오늘 주제는 지금 조방원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 상호관세 악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물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최근 흐름은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쵸? 이미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협상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을 최근에 주도했던 이 지주, 금융, 조선, 방산, 원전, 업종,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조방원, 지금 이 시기의 조방원이 아니고요. 지금 조방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관심을 최대한 개인 투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이게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밀림이 아니고 눌림일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것들 왜 제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조방원, 지주와 금융 쪽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뭐 금융 쪽에는 뭐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 지주 같은 경우는요. 자본 적정성 지표인 이 보통주 자본 비율 이게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됐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배당소득 분류과세 그리고 자사주 의무소각화 이런 것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저는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 정책 의지는 우리가 재확인을 했고 이거를 어떻게 관철시키는지를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뭐 마찬가지예요. 증권주라고 보게 되면 일단 증권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결국 위탁매매에 대한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주나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이런 쪽들은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결국 돈이 빠지는 게 아니고 돈이 이 안에서 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선과 방산과 원전이겠죠. 왜? 조선, 방산, 원전이 오늘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자 보세요. 조선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가 한미 협상에 대한 부분들,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했을 때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음 미국이 조선 사업을 강화하자, 협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도 지금 꾸준하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 방산 산업에 대한 성장 의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보게 되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이 원전입니다. 원전. 원전이 오늘 좀 많이 약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보시면 원전 산업도 지금 우리나라는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라든지 지금 글로벌 국가들의 탈탈 원전 전략들을 보게 되면 원자력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특히나 글로벌 국가들이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국내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 스토리에는 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헤드라인만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 원전과 어떤 협력을 제안한다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 하나씩 보면 인도 정부가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배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1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에너지업계에서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인도는 지금 현재 전체 발전량의 약 3%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이라고 한다면 현재 8.8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 20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등과 초대형 사업 본격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인도뿐만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원자력 발전 확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캐나다를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파트너로 제안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광물 자원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원료로 이제 우라늄이라든지 토륨을 가공하기 위한 규정을 준비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서부 칼리만탄의 멜라리 지역에서 약 2만 4천 톤의 우라늄 매장량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은 특히나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두고는 또 어떻게 논의할 가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자력 에너지가 효율이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이 결국 원자력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뭐 지주사, 증시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혹은 조선방산, 원전 이렇게 한미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섹터와 테마들은요.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이 또 나오고 슈팅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섹터들은 시장에서 수급이 돌거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한번 활용해 보자. 그래서 이 지금 조방원이라는 섹터가 지금 좀 밀리고 눌렸다라고 해서 관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관심 종목에 두시고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결국 이 종목들이 공부했던 종목들이 효자 종목이 돼서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 견조함, 그러니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그 지수가 큰 흐름,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주도주가 됐던 종목들은 순환매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